네, 뭐 워낙 뭐 유명하신 분이지만 요즘에 또 이봉규 TV에서 더 화제가 되셔서 점점 더 유명해지시고 있는 애국 탈모 박순혁 작가입니다. 예, 애국 예. 탈모. 예. 배터리 아저씨로도 원래 또 유명하신데 예. 요즘에 또 애국 탈모가 더 붙어서 예. 그 댓글 보니까 이제 그 우리 이봉규 박사님께서 이제 애국탈모 그러지 마라. 사람 놀리고 그러냐. 이제 뭐 그렇게. 아니 근데 댓글. 워낙 박순혁 작가님의 애국 탈모라 먼저 제가 이름 붙인 겁니다. 제가. 아니 먼저 붙이신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저는 애국 빠박이로 그러죠. 저는 애국 빠박이가 애국 탈모와 함께. 예, 아무래도 이제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또 저랑 같이 이제 애국 탈모이신 분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은. 네. 예, 예. 근데 저 가발은 뭐 우리가 예. 이제 우리가 또 예, 우리가 가발은 저희는 배격합니다. 배격합니다. 우리는 가발이 일생을 않습니다. 예. 자 오늘 어떤 겁니까? 예. 부정선거의 8번째 시간. 이제 네. 여론 조작의 도구 QR코드. 왜 여론조사는 늘 이상한가. 네. 이제 안 그래도 그 리얼미터 이상해요. 조작입니다. 네, 예, 제가 조작이에요. 100% 말씀드리는데 그 조작입니다. 그 조작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지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여론 조작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예, 가시죠. 네. 다음 장. 예. 이거 중국의 이제 하이브리드 전이라고 이제 네. 대통령께서 이제 하이브리드 전 말씀하셨는데 이제 지금 그 중국이 대한민국의 하이브리드 전쟁을 이제 펼치고 있는 중이다. 이제 하는 말씀 이제 하셨는데 그 하이브리드 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이론적 바탕이 된 게 초한전이라고 이게 이제 1999년에 이제 그 왕상슈이하고 하는 이제 중국의 그 공군 장교가 쓴 책이 있고요. 네. 이제 그 책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미국하고 정면으로 이제 군사 전쟁이나 경제전 하면은 이제 지기 때문에 좀 이제 좀 비도덕적인 이제 스파이나 뭐 이런 거 심리전, 여론전, 법률전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이제 이 뭐랄까 대한민국을 이제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거고요. 다음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여론조사라는 이름을 다는 여론 조작이 나오는 거죠. 이제 왜 거리 여론과 여론조사가 다를까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요게 탄핵이 파이낸셜 뉴스에서 탄핵 12만 반대 12만 탄핵 찬성 2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최소한 120만 원 되는 것 같고요. 예, 120만 대 이제 2만이니까. 근데 AI는 580만 명으로 분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분석은 뭐냐면 한 번에 모인 게 아니라 2시간 하고 간 사람이 그렇죠. 있고 예, 2시간 후에 온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총 참여한 사람은 580만 명이라고 AI가 분석을 했습니다. 사진 보고. 그러니까 이제 120만 말씀드린 거는 이제 뭐랄까 이제 최대 이제 모였던. 근데 한 방에 한 방에 모였던. 그러니까 뭐 누가 봐도 그런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언론들이 뭐랄까 축소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것조차도 12만이라는 거죠. 네, 이제 경찰 이제 추산해갖고 6배 더 많았다는 거고, 그럼 당연히 이제 거리에 지금 6배 더 많은 이제 탄핵 반대 측이 있으면은 여론조사를 했을 때 압도적으로 이제 탄핵 반대하는 수치가 높게 나와야 되는데 다르다는 거죠. 여론조사 왜 다르냐는 거죠. 예, 그래요. 여론조사가 왜곡됐다는 겁니다. 여론조사 어떻게 왜곡하고 있냐? 민주당이 여론조사 왜곡 검증 특위라는 거를 구성을 해서 출범을 시킨 게 1월 20일이에요. 네. 이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막 이제 수직으로 올라와서 거의 50% 근처까지 간 적이 있고요. 그때 이 이제 검증 특위라는 거를 구성한 다음에 그 이후에 대통령의 지지율 50% 넘는 여론조사 결과는 발표하지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하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론조사는 이제 이 뭐랄까 민간 기업이고 그거에 대해 갖고 뭐 정치권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이렇게 타치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시겠지만 잘 모르셔서 그래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이거 보도해도 돼라고 통과된 것만 보도가 되는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누구 산하로 있죠? 선관위 산하.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그게 있고 문제라는 겁니다. 그 이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지금 민주당하고 결탁을 해서 대통령 이제 이 뭐랄까 이 지지율 조사를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발표가 안 되니까 모르시겠지만 발표는 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지금 조사는 하고 있어요. 그렇죠. 조사한
해서 60%도 나오고 70%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이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발표를 못하게 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뉴델리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네. 대통령 지지율이 48.3%가 나온 게 있습니다. 네. 그거 사실 48.3이 아니고요. 50%가 넘은 겁니다. 50%입니다. 그 억지로 소수점 몇 개라도 이렇게 예, 줄여서 예, 예, 예. 48점 매수로 이렇게. 왜 어떻게 48.3을 만들었냐면 대통령을 지지합니까? 지지하지 않습니까? 두 개잖아요. 네. 보통 그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지지하는 편이다. 그 다음에 지지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이제 네 개로 억지로 문항을 나누죠. 구성을 하는데 거기는 다섯 번째로 잘 모른다를 넣었어요. 야. 그러니까 이제 48 하면은 4% 남잖아요. 네. 4% 남는 게 잘 모른다예요. 그러면 사실 이제 뭐랄까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면 48대 48이니까 50인데 네. 그 50을 발표를 못하고 48로 발표를 하게. 그러니까. 그래야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언론에 공표하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국민의힘이 따져야 되는데 일부러 안 따지고 있습니다. 권성동하고 그다음에 누구죠? 권영세가 일부러 이거 알면서 모른 척 넘어가고 있어요. 이거. 예, 다음. 요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조작을 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은 민주당을 찍을 것 같은 사람, 민주당 그러니까 대통령 이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많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지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지지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파악할 때 쓰는 방법이 바로 QR 코드입니다. 예. 요거는 요 기사가 잘 보시면 요 기사는 오마이뉴스 기사예요. 예. 민주당 극자 언론 오마이뉴스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예, 스카이데일리 기사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시비 걸지 마시기 바라고요. 예. 요게 2018년 11월 22일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 무렵에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선관위하고 여론조사하고 하는 부분들을 다 장악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2020년 선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조작이 들어갔는데 그 이전에는 이제 긴가민가 했었기 때문에 오마이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사실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마이뉴스에서 얘기한 게 QR 코드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 용지에 QR 코드가 있습니다. 일련 번호 용도로 QR 코드를 사용하는데 사전 투표 시 QR 코드에 치안 암호가 들어있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암호를 넣었다는 거예요. 이 암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다음 장에 보시면 먼저 이제 법을 좀 아셔야 되는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사전 투표 용지 작성과 관련하여 투표 용지에 인쇄하는 일련 번호는 바코드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선거관리위원회 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넣을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세 개밖에 없고요. 정보를 세 개만 넣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형태는 바코드. 이거를 해야 이겁니다. QR 코드는 안 된다는 거. QR 코드는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쓰고 있어요. 이게 합법이고 이게 불법인데 이 불법적인 QR 코드를 쓰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요거를 나중에 몇 년 후에 하도 주장을 하니까 이걸 요번에 썼어요. 근데 요걸 빼고 또 쓰고 밑에 일련 번호 또 빼고 쓴 데가 많이 나왔어요. 왜 굳이 사전 그러니까 불법적인 QR 코드를 썼느냐 하는 게 문제겠죠. 이제 왜 불법적인 QR 코드를 썼느냐 그러니까 하면 원천 불법인 거예요. 불법입니다. 원천 불법입니다. 예, 다음 보시면 요렇게 사전 투표 용지에 여기 QR 코드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 들어 있는 것 자체는 다 불법이고요. 예, 다음 이 불법이라는 거를 이제 그 아까 오마이뉴스에서 이제 기사화한 거고요. 이제 요 QR 코드를 왜 넣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인의 투표용지에 적는 QR 코드를 난수를 발생시켜서 넣은 거라면 그거는 선관위 쪽 관리자 영역에서 얼마든지 변경 추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다. 이거는 QR 코드 문제가 아니다. 유권자와 투표용지가 1대1로 매치가 돼야 되는데 관리자 영역에서 얼마든지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일련 번호예요. 그 아까 이제 바코드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발행이 돼 갖고 이제 1번 투표용지는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데 바코드는 QR 코드를 하면은 그게 100개도 될 수 있고 1000개도 될 수 있다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만큼 그래서 못 쓰게 하는 건데. 그만큼 가짜 투표용지를 마구마구 만들 수 있다는 거죠. 1번 일련 번호에
100개, 1000개가 발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 이제 가짜 투표용지로 이제 해서 이제 이 뭐랄까 선거 조작을 하는 이제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넘어가요. 예. 예, 다시 여기 일반 투표는 일련 번호를 떼고 투표용지를 교부하기에 1대1로 추적할 수 없다. 그런데 사전 투표용지는 QR코드라는 매개체가 있어서 1대1로 추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투표용지를 10개, 20개, 100개 추가로 발행을 한다면 그거를 알아차릴 방법이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QR코드를 활용해서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정보를 넣어갖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전화번호나 이런 부분들의 이제 그런 정보들이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정보들을 다 빅데이터 해갖고 여론 조작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네. 예, 다음 보시면 기자가 이제 중앙선관위 간부 직원에게 이 기자는 스카이데일리 기자가 아니고 오마이뉴스 기자입니다. 네. 오마이뉴스 기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직원에게 이 물었을 때 전산으로 통계 같은 걸 내다보면은 그런 게 필요해서 넣은 것 같은데 담당 업무가 아니라 정확히는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쪽 얘기를 했고요. 여기 뭐 그래서 이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지금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관 업무에 있는 분들은 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 QR 코드 자체가 불법이라고 딱 돼 있으니까 네. 이거 QR 코드 쓰지 말자 해서 소송을 막 넣었어요. 근데 그 소송은 다 기각됐고요. 예. 누가 기각했냐면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했어요. 그러니까요. 다 같은 팀이 되는 예, 겁니다. 예, 다음. 그러면. 예. 스카이데일리입니다. 국회 투표용지 QR코드는 현행법 위반이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2018년 9월달에. 예. 국회에 보면 이제 국회 그 입법조사처가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유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유권 해석했냐? 이거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코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아니, 당연히 바코드고 이게 바코드죠. 그 바코드가 아니죠. QR코드는. QR코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관위에서 이거 QR코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2차원 바코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바코드라는 식으로 말도 안 되게 변명을 했어요. 예. 형상 기억종이처럼 변명을 한 그런 거예요. 겁니다. 예, 그런 겁니다. 그런 예, 식으로. 예. 말도 안 이건 돼. 대한민국은 법이 없어요. 예, 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무법천지입니다. 네. 예, 다음. 이거를 갖고 뭘 했냐? 요걸 아셔야 되는데 네. 여기 조혜주 고한석이라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네, 인물입니다. 중요한 인물이죠. 부정선거를 이제 기획한 이제 중요한 인물인데 한국형 선거 빅데이터 구축 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만든 적이 있는데 이게 2014년이에요. 네. 예비 막 출시되고 이제 뭐 딱 그 무렵이고요. 이 연구 책임자가 조혜주, 그 다음에 공동연구원이 고한석입니다. 근데 이 고한석은 이제 황교안 총리께서 옛날에 간첩으로 잡아 넣었던 사람입니다. 예. 1992년 중부 지역당 간첩 사건. 이게 이제 좀 연세 있으신 분은 이제 김대중 그 대통령, 김대중 그때 야당일 때, 야당 총재 시절에 이선실 간첩 사건이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선실 간첩 사건이 바로 중부 지역당 간첩 사건이에요. 예. 거기에 그리고 이제 조혜주는 2000년대 초에 선관위 선거과장으로 전자개표기를 선거에 최초로 도입한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들어갔고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장관급으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막 반대했는데 억지로 밀어붙여갖고 시킨 그 사람입니다. 다음. 고한석 잠깐 이 사람이 고한석이고요. 탈모. 예, 탈모시고. 근데 저 사람 애국 탈모 아닙니다. 예, 매국 탈모고요. 저긴 매국 탈모, 불법 탈모입니다. 예, 종북 탈모고요. 종북 탈모. 네. 머리 벗겨졌다고 다 죽은 사람 아닙니다. 네. 이 사람이 되게 위험한 사람이 뭐냐면은 아마 이제 박원순 그 서울시장 비서실장이었죠. 예, 박원순 시장이 이제 자살한 거 아실 겁니다. 네. 자살하기 전에 누구를 만났는데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이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박원순 시장의 유서를 들고 있습니다. 자, 저거. 예. 예. 좀 냄새가 나죠. 냄새 예, 나죠. 예.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비서실장 문재인하고 같은 느낌이 드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부 지역당 사건은 북한 노동당 서열 22였어요, 무려. 예, 대남 공작 지도부인 이선실이 탄광 노동운동가 출신 황인호 씨를 포섭해서 24개 주요 도시의 수십 기업과 단체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300명의 조직원을 확보해서 간첩 활동을 벌이다가 1992년 10월 6일 국정원에 적발된 사건이고요. 이거 적발한 분이 바로 황교안 총리십니다. 예, 다음
남로당 사건 이후 최대 규모의 이제 간첩 사건으로 네. 알려져 있고요. 근데 그 고환석이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분은 실형을 산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집행유예 풀려났습니다. 네. 구속돼 있다가 나중에 집행유예를 풀려났는데 풀려나서 미국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이제 수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되게 잘하신 분입니다 네, 원래. 잘하네요. 그 다음에 어딜 갔냐면 SK 차이나 IT 인터넷 사업개발팀. 저게 이제 문제입니다. 예. 베이징에서 4년 동안 일을 했고요. 이제 SK 그룹이 이제 이 뭐랄까 이 부정선거 이런 거 그다음에 친중 이런 거 하고 관련해 갖고 네. 특히 이제 그 저기 뭐 최태원 그 지금 내연녀 예. 김희영 씨가 베이징에 있는 미술대학을 나왔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자녀분 이제 차녀분이 베이징에서 그 중국에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오셨고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이제 중국인이 운영하는 이제 스타트업에 취업을 했다가 그 스타트업이 많은 회사냐면은 이제 이 저기 그 일종의 좀 마약 같은 마약 성분의 약품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이제 그 펜타닐 같은 좀 그런 느낌의 이제 약을 막 그 그 이제 이 처방전을 막 이렇게 해갖고 해서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잡힌 그 CEO가 이제 중국 사람인데 그 중국 사람 밑에서 CFO 해갖고 작년 한 10월인가 11월달에 이제 FBI에서 조만간에 그 차녀 SK 차녀 이제 최민정 씨 최민정 씨. 예, 그 뭐 수사한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SK 그룹이 이제 좀 친중적인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좀 보이는데 이게 좀 여기도 보면은 좀 이렇게 좀 연결이 돼 있죠. SK 차이나 IT의 고한석 이제 뭐 간첩이라고 의심받았던 네. 사람이 여기서 일해서 귀국을 해갖고 뭘 했냐?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네, 저기 양정철이가 원장. 예. 원래 요거 부원장 할 때는 김민석이 원장이었고요. 김민석이 원장이었어요. 예. 그 다음에 양정철이 양정철이 원장 바통 받은 원장. 겁니다. 예. 김민석이 이제 고한석하고 팀을 맞춰가지고 이제 그 김민석이 이제 사전 투표율 31.3% 소수점 한 자리까지 맞춘 바로 그 김민석이고요. 그 김민석입니다. 예. 그 다음에 김민석이 이제 국회의원 하려고 원장 자리를 양정철에게 물려주고 양정철이 2020년 4.15 선거 부정선거라고 다들 의심하고 있는 그 선거를 진두지휘했었고 네. 그 양정철이 총선 압승한 다음에 두려워서 입술을 파르르 떨고 모습을 감춰서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선거 이긴 말하자면 1등 공신인데 그렇습니다. 숨어요. 예. 그리고 두렵다는 발언까지 합니다. 결과가. 미국에서 최근에 한 6개월 전에 미국에서 이제 한번 발견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뭐 어디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 없어요. 예, 그런 상황이고요. 이 양정철이 총선을 수개월 앞둔 시점에 중국 공산당 중앙 당교와 정책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저것도 수상하고. 예. 이 무렵이 4.15 총선 당시 조혜주가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있었던 동안이고요. 조혜주, 고한석, 양정철, 김민석 이런 사람들이 이제 초기 이제 선관위 부정선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제 크게 뭐랄까 이제 작업을 했을 거다라고 이제 황교안 총리가 이제 생각하고 계신 거고요. 네. 특히 이제 중국 공산당 중앙 당교라는 부분이 이게 되게 중요한 데인데 이거 정말 위험한데요. 그럼요. 예. 이 중앙 당교는 이제 중국 공산당 간부를 길러내는데 전통적으로 중앙 당교 학교장이 그만두고 그 다음에 중국 주석을 맡게 돼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맡았던 직책이 중국 공산당 중앙 당교 교장이에요. 예. 그 이전에는 이제 후진타오가 중국 국가 주석이었잖아요. 네. 후진타오도 중국 그 국가 주석 하기 전에 중앙 당교 교장직을 맡았고요. 저기와 정책 협약 체계. 예. 뭐. 예. 대놓고 나라를 중국에 갖다 팔아먹으려고 작정한 겁니다. 대놓고, 예. 이게 이제 중앙 당교 교장직 했던 사람이 이제 중국 국가 주석을 한 그 이제 유래가 모택동부터예요. 모택동. 예, 모택동이 중앙 당교 교장을 하다가 주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뭐랄까 중국 공산당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럼요. 예, 거기랑 사실 민주당이 지금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양정철이 여기서 이제 부정선거하는 이제 그런 방법들을 이제 중국으로부터 많이 이제 받아왔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중국인 해커가 한국인
한국의 선거에 관여를 했을 거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대한민국 선거는 하회의가 이제 하회가 결정한다. 결정한다. 예, 그런 그거를 얘기가 이번에 스티브 배넌이 입증했잖아요. 예, 윤 예,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3번 물어보니까 대답 안 하다가 예. 하회의라고 얘기했더라. 예, 바로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 다음 미국 정치 갤러리에서 이제 정리한 걸 갖고 왔습니다. 이제 네.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이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네, 말씀드릴 그러시죠. 겁니다. 예. 여론 조작으로 국민의 정서와 심리를 선전 및 사전 설계를 합니다. 이게 이제 심리전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조작된 것을 언론이나 문화 요소 등을 통해서 여론을 최대한 펼친다. 이게 여론전이고요. 어떤 거냐면 일단 이제 여론조사를 조작을 해갖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0% 붕괴 뭐 그런 시킵니다. 식으로. 예. 예, 시킨 다음에 그걸 갖고 신문에 막 때려요.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같은 사람도 시켜갖고 이제 그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지 않냐. 뭐 예,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막 몰아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거 관련해서 선관위원장, 이꼬르 대법원장, 불리한 요소는 법의 권위를 이용하여 기각 처리하는 법률전, 심리전, 여론전, 법률전. 이게 이제 이게 추한되는 하이브리드전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다 들어가 있다. 특히 1, 2는 성질이 같다. 하나의 트리로 생각해도 된다. 그러니까 여론 조사가 조사가 아니고 여론 조작이고요. 조작이죠. 예, 여론 조작을 통해서 여론을 호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하이브리드전의 핵심 요소입니다. 핵심이죠. 예. 근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위원은 누가 뽑죠? 누가 뽑아요? 선거관리위원회 뽑습니다. 그러니까. 예, 선거관리위원회 뽑은 다음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라도 있잖아요. 예.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예, 할 이게 수가 바로 없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예,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딥스테이트입니다. 그렇죠. 예, 가장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을 뒤에서 조종하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입니다.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지금 꽉 틀어지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50% 넘어가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못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예, 다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의 범위 매뉴얼을 지고 있다. 등록된 여론조사 업체들은 매뉴얼의 범위를 이용해서 시간, 조사 범위, 표본 추출 방법, 가중치 등으로 천차만별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만들어낼 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론조사 심의회가 시키는 대로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런 것들을 조작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8.5%를 만든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60%, 70%인데. 그런데. 편향적 언론과 결이 같은 여론조사 업체는 원하는 입맛대로 어떤 결과든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다음. 여기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위원장 이 내용이고요. 이분이 어떤 말씀하셨냐? 다시 말해 같은 시기에 실시한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조사 방법, 표본, 추출 방법, 질문의 내용과 순서, 조사 일시 등에 따라서 조사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원래 그러니까 여론조사 심의를 만든 이유가 여론조사 기관이 이런 걸 갖고 장난을 치면은 이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그 장난친 거를 교정을 하라고 만든 거예요. 객관적인 위치에서. 근데 아주 달라질 수 있다고 이렇게 또 면접을 주네요. 예.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그러니까 이제 심판을 봐야 되는데 심판을 보지 않고 자기들이 게임을 같이 뛰는 거죠. 같이 뛴 거죠. 네. 뛸 때 그러면은 그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누가 컨트롤해야 될 거잖아요. 이제 민주주의 기본 원리는 견제와 균형인데 그럼 누가 견제하고 균형해야 될 거잖아요. 그거 못하게 해야지. 감사원도 감사 못 받게 하니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베일에 가려져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차한다는 거죠. 다음. 이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제 다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세 개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리얼미터,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그리고 여론조사 꽃입니다. 여론조사 꽃은 김어준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뭐 안 봐도 아시죠? 아니 이런 거를 왜 승인해 주죠? 이거를 그러니까 안 봐도 이걸 왜 승인해 줘요? 누가 승인해 줬어? 문재인 정부터 승인해 줬는데 당연히 승인해 줘죠 걔들은.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신의 편이니까. 아니 이거는 권성동이 여론조사 기관 권성동이나 그다음에 그런 사람이 정치인이 여론조사
기관 만들었는데 그거 승인해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 이봉규도 승인해줘라. 그럼 내가 정반대로 내. 야 치사하게 우리 애국 빠박이는 그런 짓 안 한다. 예. 그다음에 이제 갤럽 코리아. 갤럽 코리아는 이제 미국의 갤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회사고요. 여기가 되게 심하고요. 예, 여기가. 그다음에 리얼미터는 대표가 이택수인데 이택수가 김어준의 중학교 동창입니다. 네. 예, 김어준이 이택수한테 리얼미터 만들어라라고 지시해서 만든 거예요. 그 얘기가 다음에 나옵니다.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 원래는 이제 신한국당 쪽이었고요. 여의도 연구원 여론조사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김어준이 자신의 서울 윤중중학교 동기동창인 이택수에게 대통령 및 정당 관련 정례 조사를 수행하여 방송에 소개할 것을 제안한 계기로 이 지금의 이제 ALS 방식의 여론 조사를 한 거고요. 그다음 이때 당시 김어준이 CBS 라디오 프로그램 시사자키 진행자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조사해 오면은 CBS 라디오 프로그램 시사자키에서 방송해주고 당연히 돈 줬겠죠 CBS가 그거 갖고 승리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이 컸는데 리얼미터가 지금 이제 여론조사 기간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뭐랄까 귀에 익으신 게 아마 갤럽 코리아하고 리얼미터일 텐데 그렇죠, 예. 김어준이 키워준 거예요. 김어준이 많이 키워줬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동창이긴 하지만 이제 100% 말은 안 들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직접 여론조사 기관을 또 만든 게 여론조사 꽃인 거죠. 예, 그렇게 디테일한 얘기는 다음 주에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애국 탈모 박순혁 선생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